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노동법률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12년 그리고 10년이 넘는 노무사 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산업재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파트에서도 현재 대부분의 사건들을 과로사와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노무사 후배분들이 가끔은 과로사 산재 사건을 그동안 조사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두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재 성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입니다. 과로사 상황을 경험한 유가족과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유족은 고인의 사망 전 경과의 여러가지 정황을 저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산재 사건의 조사 방향과 그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칙으로 사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산재 전문 노무사의 경우에는 한번 대충 들어보면 사건의 성공 여부를 당연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패는 언제나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제가 근로복지공단을 그만두고 노무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 2년 차 정도 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상담한 그 가족에게 나의 근로복지공단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사건 포기를 권유했지만 결국 그 가족의 간곡한 부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건을 사실상 마지못해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착수한 후 조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덧 절묘하게 해법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렵게 고민했던 그 지점이 풀려나가면서 결국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산재로 최종 승인 결정을 받은 경험을 제가 직접 하게 되면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당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나의 현재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나의 숙명이요 그리고 소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그 이후 사건을 마주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한층 더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눅눅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확신이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는 것은 반드시 과로사 산재 사건의 중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긴 놈이 이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조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논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주저하지 않을 때 사건의 성공 가능성은 단 1%라도 상승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결국 49%의 가능성에서 51%의 가능성으로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 다수결 표결 결정에 따른 최종 승인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은 고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항상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 산재 사건은 항상 사망의 원인을 찾는 진실 게임과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히 열심히 일했다는 주장 그리고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산재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주장 그리고 원래 건강했는데 일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런 방식의 획일적인 주장은 오히려 산재 승인 결정을 방해하는 유형의 주장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영흥도 펜션에서 홀로 일하다가 사망하신 사건을 제가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 펜션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고민한 결과 사건을 최종 해결해낸 경험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 해당하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낸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최종 결론이 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매달려 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점을 그동안 수많은 산재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셋째, 현재 공단의 판단 경향을 잘 파악하고 산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경향을 정확히 알고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식하게 즐긴 놈도 중요하겠지만 지혜롭게 즐긴 놈이라면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판정 기준은 그동안 기본 골격을 가지고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성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과로 인정기준, 다시 말해서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부합되는지 그 여부가 과로사 산재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산재 인정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근로시간이 다소 부족해도 과로사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구체화하는 그 경향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4인 미상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실상 소송까지 갔어야 결국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단 내에 4인 미상에 대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망의 원인을 추적한 후 최종 판정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등 산재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실신에 의한 작업장 내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도 현재는 그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과로사 산재 판정 경향의 그 변화를 정확히 알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때 현재의 산재 인정 경향에 맞춰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산재 전문 노무사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체크된 방향에 맞게 조사를 해 나갈 때 산재 승인의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과로사 산재 사건을 준비할 때 고민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반드시 체크하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그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과로사 산재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을 클릭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